2020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국어 모의고사 전국연합 모의고사 16번에서 21번 제시문 사회제시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제시문은 경제 기본 원리하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인데, 비문학 지문을 읽는데 배경지식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면은 문제 푸는데 꼭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혹시 만점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학생들이나 그 다음 배경지식에 대한 훈련을 좀 더 하고 싶은 친구들 있다면 이 16번에서 21번 제시문은 좀 꼼꼼히 학생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경지식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면 배경지식 학습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꼼꼼히 해 달라라는 의도입니다. 자, 그 말씀이니까 저는 이제 차근차근 제시문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가계, 기업, 정부는 경제 주체로서 가계는 소비기업 소비하고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1문장 읽었어요. 1문장은 이제 가계, 기업, 정부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각각 소비, 그리고 생산, 그리고 정책 결정의 각각의 주체인데 할 때 뭐 한다? 전부 다 합리적 선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부터 이러한 가계든 그러니까 가정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아니면은 정부든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편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편익의 계산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라 하죠.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항상 잘 이해 안 되는 지문이 나온다든가 어쨌건 공식 같은 게 나오면은 꼭 정리해 두세요. 자, 일단 보세요. 순편익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순편익이라는 것은 편익에서 보다 비용을 뺀 것이 바로 순편익이다. 이렇게 공식 첫 번째 게 나옵니다. 하면서 편익이란 무엇인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란 또 무엇인가가 나오고, 이 비용 중에서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이 무엇인지 각각 개념 설명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문단부터 개념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개념들이 나올 때마다 그냥 정리해 주세요. 자, 편익은 이득이란 얘기죠. 어떤 선택을 할 때 얻게 되는 이득으로서, 가령 기업 같은 경우는 판매하고 얻어지는 수입과 같은 금전적, 자 봐라, 기업과 같은 우리가 흔히 편익이라 했을 때 이러한 경제적인 금전적인 돈만 생각하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판매 수입 같은 것도 이제 판매 수입, 혹은 소비자 같은 경우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신적 만족감도, 즉 이러한 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편익이라는 것에는 금전적인 것도 있고 비금전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금전적인 것이라는 것은 판매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 비금전적인 것은 뭐냐면은 정신적 만족감을 뜻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것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이랬는데,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거라 했어요. 암묵,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자,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했고,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직접 지불하는 비용을 말하죠. 우리가 흔히 비용이라 얘기할 때는
명시적 비용만을 비용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익이라고 했을 때는 방금 얘기했던 금전적 이익을 뜻하고요. 자, 이제 비용에는 방금 암묵적 비용이라는 게 있었죠. 그지? 암묵적 비용과 또 뭐다? 명시적 비용, 요 두 개를 포함한 것이다 이거죠. 자, 이제 정리했습니까? 암묵적 비용이라는 것은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되겠죠. 그지? 만약에 사이다를 먹을까 콜라를 먹을까 했을 때 콜라를 만약에 사 먹게 된다면은 콜라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사이다의 가치가 바로 암묵적 비용이 될 것이고,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은 콜라를 이제 콜라를 샀잖아요. 콜라를 살 때 화폐로 지불한 그 금전 비용을 바로 명시적 비용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일단 개념 첫 번째 잡았습니다. 순편익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어요. 해서 이 순편익에 대한 얘기를 이 문단에서 다시 시작하죠. 순편익은 자,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진다. 중요한 말이죠. 이제 하면서 한 개 편익이 또 무엇이며 한 개 비용이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 벌써 박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편익은 자, 보세요. 한 개 편익이라는 것과 뭐가 한 개 비용이 동일할 때, 요때 순편익이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공식은 정리해라 이랬죠. 자, 그 다음 한 개 편익은 뭐냐면은 어떤 선택에 의해, 자, 특히 우리 경제지문 읽다 보면 이러한 한계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꼭 정리해 두세요. 어떤 선택을 함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다 이거죠. 그래, 코카콜라를 먹을 건가 사이다를 먹을 건가 해가지고 결국 자기는 콜라를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콜라를 처음 먹었을 때 그 기쁨, 그 만족감은 엄청 클 겁니다. 그런데 두 병째 먹고 세 병째 먹고 배 터질 때까지 먹을수록 그 만족의 기쁨은 갈수록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줄어들겠죠. 그게 한 개 편익이겠죠. 그럼 한 개 편익을 만약에 그래프화 시킨다라면은 이거는 올라가다가 요렇게 아마 되는 그런 시점, 최고에 오는 그런 시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한 개 비용 봅시다. 어떤 선택에 의해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 한 개 편익이었고, 한 개 비용은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콜라 한 개 샀을 때, 두 개 샀을 때, 세 개 샀을 때, 10개를 만약에 샀을 때, 뭐 하면서, 예를 들어 볼펜을 한 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 개 편익은, 자, 볼펜을 한 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 개 편익은, 볼펜을 한 개 더 샀을 때 자기가, 볼펜 하기가 좀 이해가 안 되겠네. 콜라를 한 병 더 마실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 개 편익은, 콜라를 한 병 더 마셨을 때 얻게 되는 만족감이고요. 한 개 비용은 콜라를 한 병 더 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훨씬 이라면은 더 쉽죠, 그죠? 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제 순편익에 대한 자 1문단 정리해 볼게요.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는 경제 주체인데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을 때, 즉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됐죠? 정리하면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다시 또 정리하면은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같은 순편익 같을 때 순편익이 가장 높고 그런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자, 세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자, 보세요.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기업. 아까 가게가 나왔고요. 정부가 나왔고 기업이 나왔죠. 그게 전부 다 경제 주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아까 이윤을 극대화할 때는 방금 뭐 할 때가 이윤이 극대화된다 했습니까? 즉 이윤에는 금전적 이윤과 비금전적 이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자, 어쨌건 이윤은요, 편익이라고 본다면 한계 다시 쓰면요,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곳이 바로 이윤이 극대화된 거겠죠. 일단 우리가 이 문단까지 읽은 내용이에요. 이게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한계 편익 나왔는데 갑자기 또 한계 비용에다가 뭐까지 이제 한계 수입이란 말까지 나와요. 이제 자, 이제 또 봅시다. 한계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한계 비용은 어떻고 한계 수입은 어떻고 또 나오죠. 자, 아까 한계 비용에 대한 뜻풀이 했습니다. 그죠? 콜라를 한 병 더 살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 했죠. 요거는 기업의 입장일까요? 아니면은 일반 가게 입장일까요? 즉 소비자 입장일까요? 즉 소비자였죠. 근데 지금 이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비용은 뭐죠? 전부 다? 맞죠? 콜라를 한 병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겠죠. 그죠? 자, 한계 비용.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다 이거죠. 요것도 이해했죠? 콜라 한 병 생산할 때 하고 두 병 생산할 때 하고 세 병 생산할 때 하고 어쨌거나 처음에 공장 기계를 들이고 처음에는 많이 들겠죠. 그런데 병수가 생산량이 많을수록 비용은 어차피 들겠지만은 그 비용의 곡선은 점점 아까처럼 오래되겠죠. 이것도.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한계 비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계 수입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여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바로 한계 수입. 자, 지금 우리는 기업 입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요. 자, 그래 기업에 일단 초점 맞추고 우리가 글을 읽으면은 아마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항상 우리가 경제 지문이나 과학 지문이나 이런 거 읽을 때 이러한 가정을 쓰죠. 가정을요. 완전 경쟁, 사실 이 시장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변수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변수들을 지금 고려하지 않고 그냥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즉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그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되는 그런 기업이라면, 자,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다. 자, 여기 잘 또 나왔습니다. 이제 한계 수입은 상품의 뭐다? 시장 가격이 한계 수입이다. 또 공식 나왔어요. 무조건 정리합니다. 완전 경쟁 체제에 있을 때 그거는 그렇다.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자, 이러한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즉 기업이나 소비자는, 자,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그냥 풀이해주고 있죠. 자,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 된다 해서 앞에 있었던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지금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시장 수요가 증가하여 상품 가격이 오른다면 한계 수입도 그만큼 동일하게 오르게 된다.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정리하세요. 그냥 한계 수입과 한계 수입이 결국 시장 가격이다. 이런 것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었던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즉 그러니까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 맞죠? 수요 증가하면 당연히 뭐가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면은 수입도 그만큼 올라간다. 조건이 방금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되는 그런
이상적인 시장을 지금 가정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한계 비용과 아까 한계 편익이란 말이 이제 한계 수입으로 왔죠, 지금. 자, 그렇다면 다시 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면은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거죠. 한번 봅시다. 또 다 정리해보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한 요점이 바로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거죠. 여기서 한계 수입은 결국 완전한 경쟁시장일 때 요거는 시장 가격이 형성됐다라고 보고요. 자,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때까지 정리한 거 봅시다.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다 그죠? 그런 말들이죠. 한계 편익, 한계 수입 같은 경우가 바로 뭐다? 그렇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이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또. 한계 비용이, 자,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 자, 이때는 이제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뭐다? 큰 경우 이랬죠. 큰 경우에는 상품 생산량을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죠. 그리고 이거는 생산량을 뭐 한 겁니까? 더 늘렸을 때 만약에 그죠? 생산량을 더 늘리면은 비용이 더 늘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수입도 더 늘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장 최고점의 이윤을 찍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만약에 생산량을 더 늘리면은 이윤은 최고점보다는 더 줄어들겠죠. 어쨌건. 왜? 아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이윤이 가장 크다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라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일단 우리가 일단 이윤이 극대화는 아니다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생산량을 줄인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생산량을 줄여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줄여서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자 요럴 때는 생산량을 뭐 해라? 줄여라 이거죠. 요거는 지우도록 하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죠. 한계 비용이 요래될 때 한계 수입이 더 클 때죠. 이때는 생산량을 이때는 생산량을 뭐 해서 늘려서 이윤을 늘릴 수 있다. 하나 더 알아둡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해놓고요. 그래서 요거 꼭 공식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크다.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 이건 어쨌거나 한계 비용하고 한계 비용이란 녀석과 한계 수입이 일치가 돼야지 이윤이 극대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한계 수입을 낮추든가 한계 비용을 높이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생산량을 줄여서
이윤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요.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여서 비용을 좀 낮춰야지 이윤이 증가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돈 들어오는 게 생산할 때 든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을, 그래서 한 개 비용을 좀 더, 비용에 좀 더 투자하자는 얘기죠. 따라서 생산량을 늘려야지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이 기본 맥은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을 일치시킨다 이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뭐 할 수도 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거죠.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참 중요하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이제 또 평균 비용이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다. 평균 비용은요. 자, 총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총 비용 분의, 자, 이렇게 해서 생산량 이란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상품을, 자, 여기에 이제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 비용이다. 이게 평균 비용이란 얘기죠. 평균 비용은 상품을 한 단위 대에 드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다. 여기서 자 이제 또 나오죠.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별되는데, 고정 비용이 있고요. 가변 비용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총 비용에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에 대한 설명도 나오겠죠. 그냥 고정 들어가는 비용이고 가변은 계속 변하는 비용이다 이건데요. 한 개 비용이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자 이제 아까 위에 나왔던 한 개의 비용은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고요.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 한번 합시다. 자, 한 개 비용은 가변 비용 영향을 받고요. 평균 비용은 모든 비용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또 하고요. 뒤에 고정 비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가변 비용이 무엇인가 나오죠.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임대료라든가 직원에 대한 정직원들의 월급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매달 똑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학생이 늘면은 선생님을 더 초빙한다든가 뭐 그럴 수 있는 거겠죠. 각종 재료비 상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이 그 예이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기업은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을 통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또 나오죠.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래야지 뭐 학문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모든 변수들, 어떤 변수들을 좀 제외시키고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만약에 비용을 했는데 회수가 안 되면 어쨌거나 손해죠. 맞죠? 그래서 손해가 안 나게끔 하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미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도 계속 뭐 투자하면은 손해인데
하면 손해인데 회수하면은 더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뭐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기업이 완전 경쟁시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은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보고 만약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하다면, 자, 중요한 거 나왔어요 방금요. 평균 비용이, 자,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평균 비교 곡선의 최저점, 생산량이 얼마이든 그 가격의 상품을 판매해보았자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렇다면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여 손실 발생을 막는 것이 이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요것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가격이 시장 가격이라 했죠. 아까 시장 가격이 뭐였죠? 한개 수입이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지금요. 한개 수입. 자, 그렇다면은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잘 모르는 지문들 나오면 이 공식들을 나오면 공식들 개념들을 정리해 가면서 가면 됩니다. 시장 가격, 요게 한개 수입이었는데요. 이 시장 가격이 작습니다. 뭐보다?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작다는 얘기죠. 요럴 때는 뭐 해라?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해라 이거죠. 자, 이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남아야 이윤이 남는데, 이건 당연한 말이겠죠. 평균 비용이 지가 생산했는데 가격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면은 이건 미친 짓이죠, 그죠?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이처럼 평균 비용은 한개 비용과 더불어, 자, 평균 비용 한개 비용과 더불어, 자, 한개 비용은 방금 한개 비용과 한개 편익이 일치할 때, 한개 수입이 일치할 때, 시장 가격과 일치할 때 기업의 이윤은 극대화된다 했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보고 한개 비용과 한개 수입이 둘 중 어느 하나가 크다면 생산량을 줄이든가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한개 비용과 한개 수입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비용 문제는 이제 평균 비용의 최저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되는 거하고 상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시장 가격하고 봤을 때 시장 가격이 더 낮다면 굳이 생산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철수 뭐 해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을 중심으로 생산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는 것은 경제활동을, 자, 이거는 합리적 선택, 방금 가게나 그리고 뭐다? 기업이나 정부 쪽의 그 경제 주체들이 하는 건데, 특히 이 글에서는 기업의 이 합리적 선택 중심으로 글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더 잘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업의 생산활동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해주고 고용 증가, 경제 성장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 글의 필자도 기업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나는 보았다. 뭐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을 한번 읽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16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자, 항상 이 비문학 지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흔히 이거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 하든가 혹은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거는 글의 형식에 대한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어떤 화제 S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S를 가지고 원영이는 만약에 잘생겼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잘생겼다로 얘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와 같은 잘생겼다는 답에 도달했는가 이거죠. 따라서 주어진 화제를 가지고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까지 가는 과정이 내용을 펼친 방식이 뭐겠는가, 혹은 논리적으로 전개한 방식이 뭐겠는가,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또 적절한 건 묻기 때문에 선택지 1, 2, 3, 4, 5분 중에서 요거는 긍정형 발문이기 때문에 수학처럼 푸는 거죠. 그래서 선지 1, 2, 3, 4, 5분 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은 기업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쓴 글이다 하고 난 뒤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찾으면 돼요. 그냥. 그랬더니 바로 합리적 선택할 때의 장점을 제시하며 한계 조건 정답은 4번 바로 나오는 거죠.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그냥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갈게요. 자, 이번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이번에 부정형 문제입니다. 부정형 발문이고요. 이거는 부정형 발문은 대체로 없거나 틀린 거 찾는데요. 저는 얘기했죠. 그냥 틀린 거 찾으면 된다고요. 화법과 작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없는 것이 답일 확률이 높고요. 문학이나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틀린 게 답입니다. 그냥. 그래서 선택지 1번, 2번, 3번, 3번, 5번이 각각 이거 어느 부분에 있다, 어느 부분에 있다라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틀린 것 하나를 고르면 돼요. 했을 때 정답이 일단 왜 3번이죠? 임대료 나오죠. 매달 똑같이 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고정비죠. 그죠? 그렇다면 고정비용입니다. 한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가변 비용만 영향을 미친다 했고, 평균 비용이 이 가변 비용과 고정 비용을 있네. 그죠?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총 비용에서 왜 그렇죠? 총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뭡니까?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으로 구분된다 했으니까 고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변 비용이다. 맞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소비자는 시장 가격을 이것도 맞죠? 아까 완전 경쟁 시장 설명할 때 맞았고요. 4번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이 똑같이 배면 되는데 같은 편익을 주는 대안이 여러 개 있다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이 뭘까요? 잠깐만요. 기억. 제일 끝에 있네요. 이처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평균 비용이 그러니까 방금 봅시다. 기억은 아까 평균 비용이 유용하게 활용되는 그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랬죠. 방금 평균 비용은 뭐 할 때 필요하다 했습니까? 최저점이 실제 그 당시 시장 가격하고 비교되는 거죠, 이제. 다시 말해서 요 오른쪽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곡선이 있다면 여기 평균 비용 곡선이 있잖아요. 했을 때 요래 점수 이게 지금 최저점인데 요 최저점 이 최저점보다 더 낮은 만약에 Q
이래 된다면은, 이까지 온다라면은, 이거는 그냥 철수, 뭐, 이렇단 얘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1번. 이런 얘기가 아니죠. 2번, 3번 다 봅시다. 생산을 멈춰야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멈춰야 되는 시기. 한계의 비용은, 자, 두 번째 게 틀렸죠. 한계의 비용은 생산에 드는 암묵적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볼 때 유용하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죠. 4번, 자, 그러니까 적절한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선택지는 전부 다 데코레이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 기억의 의미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방금 문제가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자, 평균 비용은 생산을 중단할 만한 상품 가격이 얼마인지, 한계의 비용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시점이 뭐라 했습니까? 방금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중요합니다. 평균 비용은, 자, 다시 정리할게요. 평균 비용은 요거고요. 한계 비용은 이렇게 중요하다. 자, 이 둘 다가 기업이 하게 되는 뭐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한계 비용 얘기했고요. 후반부에서는 평균 비용을 얘기했었죠. 자, 이제 그 다음 19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참고할 때 했는데 A가 뭔지는 그냥 안 볼랍니다. 그냥.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네요. 독서 오심 활동을 한다 얘기입니다. 3,000원을 가지고 가게에 간 갑은 각각 1,000원인 동그라미 과자와 세모 음료수를 모두 사고 싶었지만, 자, 먼저 동그라미 과자를 합리적 선택을 통해 샀네요. 과자 소비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아래 표와 같는데, 비용에는 갑이 과자 소비로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반영했고, 편익은 과자 소비의 만족감을 고려해 각 소비량만큼 과자를 사기 위해 갑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나타냈다 해서 비용과, 여기 나오는 비용과 편익이 각각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이니까 다른 조건은 모두 무시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있죠. 했을 때 적절하지 않는 거 찾습니다. 한번 이 도표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답을 골라봅시다. 자, 이제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순편익이 나오죠. 갑이, 자, 과자 소비에서 얻는 순편익이죠. 아까 순편익은 뭐하고 뭐를 합친 거였죠? 기억나십니까? 순편익요. 순편익은 아까 제일 처음 나왔잖아요. 편익 빼기 비용이었죠. 그죠? 잘했어요. 그러니까 편익 빼기 비용인데, 과자를 3개 살 때의 과자를 3개 샀습니다. 그러니까 편익 빼기 비용이었으니까 3개를 샀습니다. 편익이 9,500원이었죠. 9,500원 빼기 비용이 9,000원이니까 요때의 순편익은 500원이 되죠. 그렇다면은 500원의 편익과 과자를 1개 샀을 때입니다. 1개 샀을 때 4,000원 빼기 2,500원이죠. 그 다음 1,500원이겠죠. 당연히 3개 살 때보다 1개 살 때가 더 크겠군. 1,500원이니까 1번 맞는 말이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떻게 풀까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이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과자를 샀다면, 자, 보세요.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려면은 순편익이 가장 큰 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였죠, 방금. 그렇다면 아까 1개 샀을 때는 순편익이 1,500원, 3개 샀을 때는 500원, 2개 샀을 때는 7,500원 빼기 5,500원이니까 2개를 사게 되면은 2,000원의 순편익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1개는 1,500원, 2개는 2,000원, 3개는 500원이니까 당연히 뭐다? 2개를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사면은 음료수 값 한 개가 남는다. 요것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갑이 과자 소비량을 0개에서 1개씩 늘릴 때마다 얻는 이번에는 뭡니까? 1개 편익에 대한 얘기죠. 1개 샀을 때 편익이 4,000원이었잖아요. 그죠? 1개 샀을 때 편익이 4,000원이었습니다. 2개 샀을 때 7,500원이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간 더 플러스된 추가로 얻어지는 편익은 1개를 더 취할 때마다 추가로 얻어지는 게 1개 편익이었으니까, 그래서 1개 살 때와 2개 샀을 때 요 차가 이제 4,000에서 7,500원이니까 4,000에서 얼마 들어간 겁니까? 3,500원이죠. 이제 편익은 3,500원이었고, 그 다음에 7,500원에서 9,500원 됐잖아요. 이번에는 편익이 얼마밖에 안 됩니까? 2,000원밖에 안 되죠. 따라서 지금 1개 편익은 4,000원에서 어디로? 3,500원에서, 그리고 얼마로? 2,000원에서 점점 줄어들었다. 3번도 맞는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보세요. 갑이 과자 소비량을 2개에서 3개로, 자, 과자 소비량을 2개에서 3개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추가 비용에 대한 얘기죠. 이제 비용. 자, 3개가 9,000원이죠. 그렇다면 2개가 5,500원입니다. 그죠? 요게 얼마죠? 했을 때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라고 했죠. 아까 만족감은 요 편익 아닙니까? 그죠? 했을 때 9,500원 빼기 7,500원이죠. 요거는 2,000원이네요. 그죠? 했을 때 분명히 요놈이 큽니다. 4번 또 맞는 말이죠.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라고 했죠. 우리가 제 앞에 1문단이었죠. 비용은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비용이, 암묵적 비용이 뭐였죠? 어떤 하나를, 콜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한 그 사이다의 가치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는 암묵적 비용이죠. 그렇다면은 암묵적 비용에다가 뭐 한 것, 그러니까 총 비용이라는 것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거니까 암묵적 비용을 빼버리면 되죠. 맞죠? 그래서 명시적 비용을 이게, 자, 요게 암묵적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라는 것은 암묵적 비용 제일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이니까 명시적 비용 값을 빼버리면은 이 암묵적 비용인 즉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겠죠. 맞죠? 그렇다면은 이제 각각 명시적 비용이 어떻게 들었냐 이거죠. 과자를 1개 샀을 때 명시적 비용은 얼마였다? 1,500원이었죠. 방금 이제 1,500원이고요. 2개를 샀더니 이제 어떻게 되고요? 3,500원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3개를 샀더니 이제 얼마가 나옵니까? 6,000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입하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늘어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다. 또 학생들이 또 이럴 수도 있겠어요. 1,500 왜 1,500원이죠? 이런 아이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보기 읽었을 때 하나가 얼마입니까? 전부 다 1,000원짜리였죠. 그죠? 그래 각각 1,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면 본래 1,000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2,000원 들어가는 거고요. 3,000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500원, 5,500원, 9,000원이니까 이걸 각각 빼버리면요. 이게 이제 1,500원 나오고요. 이게 3,500원 나오고요. 이게 6,000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1,500원, 3,500원, 6,000원으로 점점 늘었다.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갈게요.
20번 오겠습니다. 또다시 나왔죠. 완전 경쟁시장인 어느 기업이라 했습니다. 생산하는 상품과 관련된 비용과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적절한 거 찾습니다. 지금 자, 한계 비용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 나오네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한계 비용 곡선은, 한계 비용은 뭘 알 수 있죠? 가장 최고 이윤의 극대화가 어느 지점인가? 평균 비용은 언제쯤 뭐 해야 돼? 생산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볼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P2 이게 가격이네요. 그죠? 이게 수입. 자, 일단 갑시다. 비용 또는 수입이다 했고요. 한계 비용 곡선이고요. 평균 비용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생산량이네요. 자, 현재 생산량은 Q0, 상품의 시장 가격은 P0다. 자, Q0하고 P0가 지금 현재입니다. 했을 때 요 지점이 지금 한계 비용 곡선 부딪히는 그 부분이었네요. 그죠? 한계 비용 곡선과 수입이 일치하는, 시장 가격이 일치하는 곳이니까 요 지점이 지금 현재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죠. 요거 일단 정리하고 갑니다. 이해했죠? 요 말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 곡선이 그쪽에서 일치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곧 한계 수입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따라서 시장 가격이 하니까 요게 한계 수입이죠. 그래서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요 지점이 바로 이윤이 극대화되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업은 언제라도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으며, 자, 요건 아까 뭐 보면 된다 했죠? 그렇죠? 평균 비용 곡선을 보면 되는 거죠. 요것의 최저점을 바란 얘기죠. 최저점은 지금 요쯤 있습니다. 지금 좀 있네. 자, 생산한 상품은 생산량이 얼마이든 모두 판매된다고 전제하면 됐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생산량을 Q0로 유지하면, 생산량을 Q0로 유지합니다. 지금 계속 틀렸죠. 벌써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평균 비용이 아니고요. 지금 평균 비용 얘기가 아니고요. 이때는 한계 비용과 뭐가 한계 수입이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극대화되죠. 따라서 평균 비용의 얘기는 전혀 평균 비용은 이윤 극대화와 관계없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을 만약에 Q2로 늘리면 이랬어요. Q2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갔죠. 따라서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더 크지물, 이것도 맞아요. 그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보세요. Q0에서 Q2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윤은 늘겠죠. 어쨌거나 투자를 더 많이 했는데 생산량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죠? 그죠? 그런데 이윤이 남지 않는 게 아니고, 이윤 남지 않으면 이미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철수를 해야죠. 이윤이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윤의 극대화 지점보다는 떨어지죠. 왜? Q0일 때 P0하고 일치하니까, 그죠? Q0일 때가 이윤이 극대화되니까 Q2로 늘리면은 이윤은 떨어집니다. Q0 때보다는 이윤이, 그러니까 Q2가 되든 Q1이 되든 Q0 때가 이윤이 제일 좋죠. 지금요. 그 다음 가격이 P0로 유지되면, 가격이 P0로 계속 유지되네요. 그죠? 유지되면 생산량을 Q1으로 줄여도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자, 줄여도 한계 비용과 뭐 틀렸죠. 이윤의 변함이 없는 게, 아까 했죠. 지금
이라 되면은 한 개 비용이 이제 한 개 수입보다 더 줄어들게 되었죠. 그렇다면은 여기 같아졌을 때가 아까 Q0일 때가 가장 이윤 극대되는데 Q1으로 줄이면은 이윤도 당연히 Q0 때보다는 줄겠죠. 넘어갈게요. 다 이상한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나왔던 여기서 Q0와 P0가 만나는 이 지점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곳이구나 하면 알면은 그냥 1번, 2번, 3번 무난하게 X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시장 수요의 감소로 가격이 이제 뭐가 됐다? P1이 됐네요. 이제 P1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하면은 생산량을 Q1으로 줄여야, 근데 P1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P1이 되었어요. 그죠? 하면 이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거네. 또 Q1하고 부딪히는 거. 중요한 게 뭡니까? 뭐하고?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무슨 곡선? 그렇죠.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더 낮아집었죠. 이제 이때는 생산을 멈춰야 되죠. 그죠? 따라서 생산량을 Q1으로 줄이든 아니든 간에, 얼마로 줄이든 간에 이거는 생산할수록 이거는 손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 Q1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할수록 손해가 난다. 철수해라. 이렇게 봐야 되고요. 5번이 정답일 것 같는데, 그러면요. 봅시다. 시장 수요 증가로 이제 P2까지 올라갔네요. 이제 P2가 되면은 당연히 수입도 더 느는 거 맞죠. 그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입이 올라갑니다.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거네요. 그죠? 그래서 생산량도 뭐 해야 된다? 늘려야지. Q2로 늘려야지 이윤이 증가한다 했죠. 왜? 그래야지 한 개 비용과 또다시 한 개 수입이 동일하겠죠. 보세요. P2가 되었습니다. 그죠? P2가 되면은 P2가 요 있죠? 그래서 이제 Q2로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Q2로 늘려야지 이윤이 증가한다. 이윤이 극대화되죠. Q2 지점에서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입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면 될까요? 21번 가겠습니다. 자, A가 뭐였죠? 자, 판단을 내리다. 자, 이런 문제들은 다이어 관계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봐야 된다라고. 자, 판단을 내리다 해서 요거하고 동일한 거 찾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내리긴 내리고 판단을이란, 자, 요거는 VT, 즉 그러니까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목적어 중에서도 판단, 뭐 생각, 의견, 뭐 이런 거와, 자, 기차에서 틀렸죠. 평가를 내리다, 폭풍주의보를 내리다, 상자를 내리다, 글을 내리다. 정답 몇 번? 2번. 판단을 내리다, 평가를 내리다. 같은 구조이며 내리다와 호응되는 말이 같은 성격의 어휘였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지문 한번 풀어보았습니다.